오늘 윤석열 윤버지 네. 누군가에겐 윤버러지 윤버러지의 형사재판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귀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귀현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5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5분은 한 뭐 2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해줬고 저는 이것도 참 그래요. 왜 피고인석이 맨 앞에 빠져야 되는데 왜 변호사 옆에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빠지고 뒷줄로 들어가 뒷줄로. 그리고 들어가는 구멍도 저기가 아니고 저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가운데 문 열고 들어가고 그 대법정의 가운데 나무 문을 이렇게 아래로 열고 들어가고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위증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위증을 하면 안 된다. 난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그 어떤 모멸감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지하 주차장 건도 아직 동일하잖아요.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이.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 지규현이 자 이제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되니까 영상 기자분들 좀 남아 계시고 영상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했는데 피식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버러지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원님? 글쎄,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김계리 나왔죠. 뭐 뒤에서 막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김계리는 또 저기서 또 빨간 옷을 또 입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난 참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옷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같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난 지금 제대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장면이 원래는 첫 번째 재판 때 당연히 허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와가지고 허용한 점. 근데 굉장히 긴장한 얼굴이에요. 긴장한 얼굴이고 초조한 얼굴이고 그 예전의 여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요 뒤에 약간의 웃음기 있는 얼굴을 좀 하고 김계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인가 기가 좀 꺾인 얼굴 같은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대선 나가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처의 배신자가 늘어가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난 고립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립감을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저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일주일 지난 뒤에 아무도 전화 안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난 뒤에 가서야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 계속 주장할 테지만 하급심 쪽에서는 TV 생중계가 허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뭐 중대한 사건이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쪽에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요거는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므로 국민에게 공개했을 때 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생중계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그건 또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이 필요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지규현 판사에 대한 뭐 징계 문제까지 또 거론을 하면서 검찰에게도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윤석열 측과 한패가 아니라면 지규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또 검찰이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기현 재판부 교체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금 저런 상태로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연장을 갖다가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결과를 늦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게 됐는지 그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윤석열 내란 상태 또 하나의 악의 축의 하나로다가 지기현 판사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유시민 작가가 오늘 그런 칼럼을 또 썼더라고요. 이제 평생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다. 뭐 죽을 때까지 이름을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지규현 판사다라고 이제 그런 칼럼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 판사를 향한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다만 오늘 이 재판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서 이걸 일단 소개해드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윤석열 면전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발언
인데요.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 왔다. 그 조직은 나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하들을 지키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이제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자면 윤석열이 여전히 재판 중에서 궤변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앞에서 우리 훌륭한 기자 김한 기자의 단독 보도를 이제 충실히 다뤄드려가지고, 사실은 요 내용은 오래 안 다루려고 했어요.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요. 다룰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가관이다 뭐 이런. 가관이고 조롱밖에 할 게 없는. 아니 나는 뭐 어떤 장면이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셨는지. 정치를 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를 잘하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남북의 화해 협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인들의 높은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저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게 되느냐? 난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질문, 키 높이 구두, 그리고 생머리냐, 왜 보정 속옷을 입는다는 얘기 들리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생머리인지 뭐 보정 속옷 이런 거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그 너무 유치해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난 진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유치한 인간들의 내용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런 사람들의 대화들을 보면서 저걸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놀라울 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 드럼통에 들어간 거가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서 패러디 영상까지 올리고 했는데 행복해하나?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건데 이 내란 이후에 내란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본인들이 배출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적인 발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우리가 이번 대선만큼은 뭐 우리가 공당인데 후보를 안 낼 수 없으니 어쨌든 이번 대선만큼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뭐 집단 자정이라든지 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뭐 보수도 후보는 있어야 되니 한번 봐볼까? 뭐 이런 텐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태도라든지 나경원 의원의 태도라든지 안철수 뭐 의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안철수 후보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AI를 아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가 무슨 토론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니, 내가 토론을 봤더니 홍준표가 이제 AI 관련해서 약간 딴 얘기를 좀 한 거야. 그랬더니 뭐 이건 AI 이건 이거고 AI 이건 이거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AI 기술의 어떤 낙후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좀 높은 차원의 토론을 하고 그것을 쉽게 풀어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영향을 주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배웠나? 그러니까 저는 김 의원님 그래도 차원이라는 품격 있는 저는 차원의 층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약간 안드로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성격의 대선이고 지금 어떤 구도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거기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저러고 있나 저는 보는데 이게 전략이 있거나 혹은 기획이 있으면 내가 아직도 이런 정치판의 전략이나 기획에 문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맞습니다.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 경선입니까? 내가 지난 목요일 날 대정부질 끝나고 5분 발언에서 일단 국민의힘 위원정당 하겠다 뭐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내서는 안 된다. 여러 이제 5분 발언을 좀 했는데 이거 오마이 TV에서 그 영상 좀 틀어줘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준비를 지금 난 그래도 역사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질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에 나름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정치인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다 뭐 국민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정권이었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나름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것 이거는 인정할 필요는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음에 당권을 장악해 갖고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거에만 지금 집중돼 있으니까 예.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저도 정작 오늘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이미지 정치 그만하라는 그런 조언이었다라는 식으로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발언들에 대한 뭐 보태기 해명 글처럼 보였지만 정작 국민의힘 토론이 바퀴벌레가 될래 아니면 바퀴가 될래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정치가 되면 기자 포지션에서 시사 방송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토론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에서 꼭 물어보라고 했다. 생머리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 뭐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토론은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짚어야 돼. 이거는 아까 우리 김한 기자님이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나경원 후보 있잖아요. 이거 영상 보시면 이거는 패러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혼란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콜드플레이가 대통령 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늘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공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국의 공연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드러머 윌 챔피언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라고 자기 그 공연에 이제 드럼 치는 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글 자막을 입혀가지고 했냐면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을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꾸몄는데 그 영상에 나경원 의원이 직접 인터뷰가 나와요. 네. 하이 막 이러면서 제가 다음엔 그 공연장에 있었으면 좋겠네요라는 식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조작같이 느껴졌어요. 이건 패러디가 아니라 패러디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로 시작된 거냐면 안철수 의원의 나니가스키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몰라요.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니가스키라는 영상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그걸 따라한 패러디한 영상이 패러디한 있고, 영상이 있는데 김문수 캠프에서는 뭐 공유 얼굴 해갖고 또 한번 난리가 났었고 이제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거의 조작에 가깝게 영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제가 5년 전에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한 적이 있는데 기획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보도했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의 유사성이나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이 다른 사실로 표현하는 게 가짜뉴스라고 그러니까 이건 가짜뉴스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드러머 윌 챔피언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는 거에서 본인이 드럼통에 들어갔다라는 드러머와 드럼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나를 지칭했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본인이 직접 등판하고 그걸 설명함으로써 보는 사람 진짜 나경원 언급했나봐. 믿게끔 만드는 거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경원 그 후보의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사에 나온 텍스트로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패러디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보고 나서 이거는 가짜 정보 조작에 가깝다. 서울법대 판사까지 했던 사람이 참 대한민국 나 갑자기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나네. 말죽거리 잔혹사. 옥상으로 따라와요? 아니 그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학교 엑스하라 그래 그거. 네. 아유 정말 환장한다. 예. 그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영상과 관련된 게 화제가 되긴 했지만 논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뭐 외국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 마틴이나 콜드플레이가 이제 외국인들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을 말씀드리고요. 예, 내일 22일이라 가지고 1차 컷오프 결과 나오거든요. 의원님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4명 확실하다고 보죠. 김문수, 예. 홍준표, 예. 한동훈, 네.
나경원. 나경원이 들어가요? 나경원 들어가죠. 저는 그 안철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네. 김한 기자님도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넷 중에? 그거는 결선- 뭐 전략적 선택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라고 봅니다.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 저는 그냥 홍준표. 그냥 홍준표입니까? 굉장히 다 유사한 결론이네요. 한동훈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폰만 잡고 끝난다. 아, 그래요? 한동훈이 되려면 레슬링 룰로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룰은 유도 룰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는 룰이다. 근데 일각에서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생머리, 보정속옷, 키높이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동정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그래서 뭐 11시간 만인가 뭐 해서 그 후원금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내일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이 내용이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저는 여태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12월 3일에 배반당한 이후에 뭐 어떤 예측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예측은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기사를 쓰시잖아요. 예. 아주 훌륭한.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그러면은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한독수는 언제 나옵니까? 한덕수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예. 대선에 나온다. 100% 나오죠. 다음 주에 나옵니까? 예. 일단 그 최상목하고 예. 안덕근 두 사람이 미국 갔다 가서 오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때려치고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협상이 24일 뭐 예, 2+2 회담이 24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 저는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봐서는 4월 30일 정도에 때려치고 나서 5월 1일 날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제작진께서 주역 전문가이신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4월 4일 윤석열 파면 날짜도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덕수의 출마 날도 그럼 이제 다음 주다. 다음 저는 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가 아니라 예. 뭐 조건의 가변성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의 윤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점까지 미뤄질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로 될 경우에 예. 한이 나와서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최종적으로 볼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저는 시기까지는 모르겠고 나온다라고 하면 예. 2강이 되는 시점까지는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 판단은 한 4월 30일 정도쯤에 예. 이제 나오고 예. 그 아마 이게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날짜를 끊는 거. 네. 가령 이제 4월 달은 30일을 딱 끊고 물론 이제 음력을 적용할 수도 그게 있겠지만 월급 때문에 끊는 게 아닙니까? 월급 때문에 끊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5월 1일 이거부터 이제 운세가 바뀐다. 아마 이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대략 그런 거 되게 네네. 중요하게 무슨 생각하거든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30일로 딱 정리하고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선언하고 저쪽 국힘의 이제 마무리를 보면서 이제 짱을 봐가지고 이제 계속 권성동이 지금 이제 한덕수하고 이쪽하고 경선하게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도 홍준표다. 네. 그래도 홍준표. 그 왜냐하면 홍준표는- 한덕수가 예. 홍준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쌩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네. 이기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예상을 합니다만 홍준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더 이제 생명력 있게 생존력 있게 남아서 당권도 차지하고 당 대표도 하고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 가죠 그 사이에. 네. 그러면 제 전제가 무너진 건데 네. 홍준표가 본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홍준표가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한덕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덕수는 새 되는 거죠. 새 되는 건가요? 네. 그럴까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 한덕수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화된 지 오래됐으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당권을 잡고 실제 정치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권성동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제 윤석열의 오다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윤석열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게 된다. 네네. 근데 오늘 이제 한덕수 관련해서
그 이렇게 선대본부 구성된다는 사람들 명단이 나왔는데 예. 뭐 손학규부터 시작해서 고건 전 총리, 예, 뭐 김만복, 어제 용사들 예, 맞습니다. 또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기 때문에 앞을 잘 못 봐요. 예. 아, 예. 예, 하여튼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올드보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 올드보이들이 현역판에서 뛰는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 경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이 TK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제 뭐 난리를 쳐서 뭔가 경선하는 방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는 제가 않았는데 저는 한덕수는 이번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예, 시간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두 분 길게 좀 모셨고요. 훌륭한 취재해 주신 우리 김환 기자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로서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준혁 민주당 의원께서도 고생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4월 21일 정치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